걸리버 여행기. 첫 번째 이야기, 작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걸리버는 영국에 사는 의사였어요. 걸리버는 어릴 때부터 커다란 배를 타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는 게 꿈이었지요. 어른이 된 걸리버는 먼 바다로 장사를 떠나는 큰 배에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걸리버가 탄 배가 큰 바다를 지나는데 무서운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우르릉 쾅쾅. 천둥 번개가 치고 무시무시한 비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배는 우지끈 부서져 가라앉고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에 빠졌어요. 걸리버는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있는 힘을 다해 버텼어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온몸의 힘이 다 빠질 무렵 다행히 육지에 닿았지요. 걸리버는 비틀거리며 땅으로 올라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 잤을까요? 걸리버가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걸리버는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가느다란 밧줄로 땅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걸리버가 한쪽 팔을 들자 밧줄이 투두두둑 끊어졌어요. 그러자 바늘 같은 화살들이 비오듯이 날아와 걸리버의 얼굴과 손에 콕콕 박혔어요. 얼굴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본 걸리버는 깜짝 놀랐어요. 화살을 쏜 것은 손바닥만큼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걸리버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작은 사람들은 화살 공격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걸리버의 가슴 위로 올라와 알 수 없는 말로 떠들어댔어요.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걸리버는 배가 몹시 고팠어요. 걸리버가 손으로 입을 가리키고 배고픈 표정을 짓자 작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음식을 가져왔어요. 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잔뜩 싣고 와서 밧줄에 매달아 올리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고 나르기도 했어요. 작은 사람들이 입안에 넣어주는 음식을 먹은 걸리버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작은 사람들이 포도주 속에 잠이 오는 약을 넣었던 거지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를 커다란 수레에 실어 밧줄로 묶고 말 1500마리를 수레에 맨 다음 왕이 사는 도시로 끌고 갔어요. 성 앞에 도착하자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의 발에 긴 쇠사슬을 묶은 후에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휴, 이제 살 것 같군. 걸리버는 기지개를 켜며 몸을 일으켰어요. 으악! 산만한 사람이 움직인다. 구경 나온 수만 명의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를 올려다보며 신기했어요. 주변에는 장난감처럼 작고 귀여운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이곳은 바로 작은 사람들의 나라 소인국 릴리푸시였어요. 잠시 후 성의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 소인국의 왕이 나타났어요. 나는 이곳
릴리푸스의 왕이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걸리버는 그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학자들이 나와서 왕의 말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온 걸리버라고 합니다. 걸리버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말썽만 피우지 않으면 당분간 이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날부터 걸리버는 소인국의 말을 배우면서 소인국 사람들과 함께 지냈어요. 걸리버는 하루에 소 6마리와 양 40마리를 먹었어요. 300명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치웠죠. 걸리버는 릴리풋에서 가장 큰 건물에서 지냈어요. 600개의 침대를 붙여 걸리버의 잠자리를 만들었어요. 하루는 소인국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고개사들이 공중에 기다란 줄을 매놓고 아슬아슬한 묘기를 펼쳤어요. 그런데 고개사 한 명이 발을 헛디뎌 공중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걸리버가 얼른 손을 뻗어 떨어지는 고개사를 받아냈어요. 그것을 본 왕이 말했어요. 걸리버의 발목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 주어라. 걸리버는 이제부터 릴리푸스의 백성이다. 그렇게 해서 걸리버는 자유를 얻었어요. 걸리버는 길을 걸을 때 집들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하지만 걸리버가 아무리 살살 걸어도 땅이 쿵쿵, 집들이 들썩들썩 했어요. 아이쿠, 지진이 났나봐. 사람들은 놀라서 집 밖으로 뛰어나오곤 했지요. 걸리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점잖게 대했어요. 릴리풋 사람들도 더 이상 걸리버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로 여겼어요. 아이들은 걸리버의 손바닥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머리카락 속에 들어가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자 걸리버는 소인국의 말도 제법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릴리풋과 이웃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다 건너에 있는 이웃나라의 이름은 블레푸스크였어요. 릴리풋과 블레푸스크는 달걀을 깨먹는 방법이 서로 달랐어요. 릴리풋 사람들은 달걀의 뾰족한 쪽을 깨서 먹었는데 블레푸스크 사람들은 반대로 뭉툭한 쪽을 깨트렸지요. 두 나라는 자기네 방법이 서로 옳다며 오랜 세월 동안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왕이 걸리버를 찾아왔어요. 블레푸스크가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아줄 수 있겠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폐하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걸리버가 블레푸스크 쪽을 살펴보니 전쟁 채비를 마친 50척의 군함이 항구 앞바다에 떠 있었어요. 걸리버는 갈고리를 묶은 밧줄 50개를 가지고 첨벙첨벙 바다를 건너갔어요. 바닷물은 걸리버의 가슴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았지요.
걸리버는 블레포스쿠 군함 50척에 모두 갈고리를 건 다음 밧줄을 어깨에 메고 릴리풋 해안으로 끌고 왔어요. 우악! 엄청난 거인이다. 깜짝 놀란 블레포스쿠 군사들이 화살을 마구 쏘았지만 걸리버는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덕분에 릴리풋은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블레포스쿠의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릴리풋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장하다, 걸리버. 그대가 우리 왕국을 구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걸리버에게 큰 상을 내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하지만 걸리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군 대장은 자기가 전쟁에서 세울 공을 걸리버가 빼앗아 갔다며 몹시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걸리버, 어디 두고 보자. 해군 대장은 걸리버를 쫓아낼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왕비가 자는 건물에서 큰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허겁지겁 물을 뿌렸지만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자, 모두 비키세요. 걸리버가 달려와서 불이 난 곳에 소변을 콸콸 누웠어요. 그러자 불이 금세 꺼졌지요. 그러나 아무도 걸리버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궁궐에 소변을 누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이지요. 해군 대장은 왕을 찾아가 걸리버에게 큰 벌을 내리라고 부추겼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걸리버의 친구가 급히 달려왔어요. 걸리버, 큰일 났어. 왕이 큰 벌을 내릴 거야. 어서 도망쳐. 걸리버는 할 수 없이 릴리풋을 떠나기로 했어요. 걸리버가 바닷가를 따라 걸어가는데 때마침 파도에 떠밀려온 보트 한 척이 보였어요. 그 보트는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지만 걸리버가 탈 수 있을 만큼 큰 보트였지요. 걸리버는 보트를 가지고 블레푸스쿠로 갔어요. 블레푸스쿠가 비록 걸리버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블레푸스쿠의 왕은 걸리버를 환영했어요. 걸리버는 블레푸스쿠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보트를 수리하고 큰 천을 구해서 돛도 달았어요. 걸리버는 블레푸스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보트를 타고 큰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운 좋게 지나가는 영국배에 구조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뒤로도 걸리버는 거인국, 하늘을 나는 섬, 말들의 나라에서 모험을 계속했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